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시는 반등을 하면서 주가들이 회복을 해가고 있었는데 유독 많이 빠졌던 중국의 투자 상품들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국만 유독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나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ETF 상품들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에 안전하다고 하는 ETF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현재 너무 힘든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해외 ETF 가운데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손실률 2위부터 9위까지가 모두 중국에게 투자하는 ETF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추적 관리를 해보고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를 살펴봐도 그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거의 고점을 회복해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나 조금 더 상위 기술주 기업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미국 테크 탑10 ETF 역시도 현재 흐름이 마이너스 7% 정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주가들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 반면 대표적으로 중국에게 투자를 하는 ETF 상품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차이나 가청판 ETF는 1월 13일에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마이너스 19% 가까이 되고 있고요.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워낙에 유명하죠. 꽤 오랜 기간을 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마이너스 50% 이상 내려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의 ETF 상품에는 큰 내수 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는 반도체나 2차전지 분야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 부분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글로벌 반도체 ETF 두 가지는 모두 마이너스 10% 정도를 보이면서 역시나 주가들이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하는 차이나 반도체 ETF는 마이너스 23%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10% 이상 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2차전지 대표 ETF와 함께 글로벌 2차전지 대표 ETF를 보면 마이너스 2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지만 차이나 전기차 ETF는 역시 그보다 마이너스 10%가량 더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30%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거나 중국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알고 있어야겠죠. 시장에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미국은 회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중국에게 투자하는 ETF의 손실률이 여전히 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악화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선택은 일부 도시들을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중국도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 서려고 하니까 미국이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결국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느낀 투자자들이 이번에 많이 이탈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2차전지의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악재가 있는데요. 역시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을 했죠. 2차전지 역시 이 상황을 피해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근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 ETF들의 성과가 더 좋지 못했던 거고, 그 중에서 2차전지 관련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 반면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해결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이나 리스크는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중국도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갈 시간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의견들에 공감을 하는 것인지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에게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생각이나 기준, 가치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가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되는 투자자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중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의 투자가 많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남들이 그저 다 좋다고 하니까 나도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투자를 한 그 종목에 대해서 해당 종목에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 굳이 마음이 불편한 투자 종목에게 그게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타 투자자가 아니라 저처럼 장기적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을 해도 계속해서 믿고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는 그렇게 나에게만큼은 확신을 주는 그런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인데 내가 그 변동성을 이겨낼 만큼 투자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거나 애초에 확신을 한다면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현재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국내 종목이든지 어느 종목이든지 상관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투자 종목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투자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결국 그 이유가 명확하지 못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결국 그 투자 종목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스스로에게 맞는 투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좋은 투자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투자 종목에 대해서 잘 선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시장의 흐름은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것뿐이지 그런 흐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높았던 수익률만을 보고 뛰어든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찾아온 시장의 변동성에 당황을 하신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좋은 투자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하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모두가 다음 상승장을 위한 좋은 한 걸음을 내딛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모두가 본인의 위치에서 수고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남은 하루의 시간도 역시 즐겁고 기분 좋은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